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퇴직할 때 중요한 게 이 퇴직할 회사와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또 퇴직금을 좀 못 받느냐, 아니면 퇴직자들이 많이 받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이 사실 퇴직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잘못 계산했다가 퇴직금을 못 받거나 조금 부족하게 받거나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부족하게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오늘은 이 퇴직할 때에 필요한 내가 퇴직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냐,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의 퇴직 날짜, 그리고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이 상실일,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고 있으셔야 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정보를 많은 분들이 그냥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퇴사할 때 볼 수 있는 단어가요, 퇴직일, 상실일, 이게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퇴직일과 상실일은 다릅니다. 내가 5월 10일 날 내가 퇴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5월 11일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보통 내가 5월 10일 날 퇴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5월 10일 날 퇴직 날짜를 적는데요. 실업급여라든지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상실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이 4대 보험 운영 기관에다가 상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상실일은 4대 보험의 상실 신고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상실일은 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이런 사유가 있어야 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아세요. 어쨌든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됐을 경우에 이 고용센터에 이 퇴직 확인서,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의 날짜의 기준이 바로 상실일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퇴직일, 내가 5월 10일 날 퇴직하겠다. 5월 10일 날이 퇴직일인데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5월 11일이 상실일이 되니까 퇴직 확인서에도 보면 상실일 기준, 그러니까 5월 11일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퇴직일은요,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의 이 계약 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하고, 상실일은요, 이 퇴직일 플러스 1일, 즉 4대 보험 자격이 상실이 된 날,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퇴직일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이라는 단어를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한 날로 여길 수 없으며 퇴직일을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보지 않고 근로를 종료한 다음 날, 즉 상실일을 퇴직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의 퇴직일 해석이 직장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근무 일자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수급 조건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 퇴직일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직장인들의 이 퇴직금 정산하는데 이 고용노동부의 퇴직일이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퇴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중 하루라도 모자란 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만 365일인 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수령 조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이 퇴직금 수령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만 365일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채우면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거예요. 딱 하루 차이에.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퇴직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퇴직금의 핵심은 만 365일을 채워야, 그 1년을 채워야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작년 10월 1일 날 입사를 했고 올해의 9월 29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퇴직일, 그러니까 퇴직일은 다음 날, 그죠?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이기 때문에 9월 30일이 퇴직일이 되는데 이 만 365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퇴직금을 받으려면요, 작년 10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퇴직 날짜를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해야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되기 때문에 10월 1일 날이 상실일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만 365일이 채워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나 1년을 채웠네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맞지 않아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딱 하루 차이인데. 여러분, 이 퇴직금은요, 고용노동부의 이 퇴직일,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상실일이 되니까 이때 만 365일이 채워져야 1년치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직장 생활을 뭐 10년, 20년 이상 많이 했으면은, 오랫동안 하셨으면 뭐 퇴직금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도 인사팀에서 이렇게 퇴직금에 대한 정산을 하잖아요. 하면은 그걸 이제 퇴직금을 이제 받는데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연차를 딱 계산을 해서 퇴직금에 대한 지급 내역을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만 365일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 이것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못 받는 경우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이 4대 보험에서 얘기하는 퇴직일과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퇴직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퇴직일과 상실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정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자들에게 퇴직금과 이 실업급여는 새로운 인생 이모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이 퇴직일 잘 계산하셔서, 특히나 퇴직하고 재취업하고 나서 1년 채 안 되고 막 근무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게 이제 퇴직금이 안 나온다, 이걸 모르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년 단위로 뭐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만 365일을 채워야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된다, 이거를 아시는 것이 결국은 이 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이 산정에 중요한 퇴직일과 상실일, 여러분들도 잘 챙겨서 빠뜨리지 않도록 준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